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또 내지는 어떤 그 법령에 대한 운수사업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운전하시면서 겪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로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 다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요. 또 시험에 가끔 실패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운송 서비스, 오늘 해야 될 이 과목에서 좀 아리까리 하신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따기 직전까지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하다 보면서 느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해라고 그럴까요? 또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보고 또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쉽게 답을 맞출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운송 서비스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화물 자동차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운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업 운전자로서 영업용 자동차 운전한다는 것은 직업 운전자이죠. 직업 운전자로서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고객한테 만족을 시켜주는 것. 즉 말하자면 고객 만족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직업 운전자로서의 자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객 만족을 위한 3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와 같이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에 대한 행동 예절,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내지는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문, 어떻게 보면 직업 운전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겠죠. 그러면 직업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고객 만족은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불친절하다, 서비스가 없다, 불만이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직업 운전자의 기본적인 자세의 첫 번째는 뭐다? 고객의 욕구에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을 기계로 찍어낸다든가 조립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좋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 양질의 서비스. 뭐 서비스도 뭐 불량한 서비스도 있고 좋은 서비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전문 운전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로서 가져야 될 하여튼 기본 자세다. 그 다음에 선택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역시 여기에다가 의리하는 게 참 잘했어, 역시 참 잘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바로 전문 직업 운전자의 기본 자세다. 이게 바로 좀 고객의 만족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고요. 또 자주 나올 수도 있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어떤 것이냐? 고객이 업체와 거래 중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냐? 어떤 화물을 배송을 했어요. 화물을 전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다시는 거기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그런 거겠죠. 그럼 어떤 것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래가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고 중단되고 마는 것이냐? 1항 종업원의 불친절, 제품에 대한 불만, 경쟁사의 회유, 가격이나 기타. 종업원의 불친절, 친절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제품에 대한 불만, 어떤 서비스에 대한 것이 뭐가 만족하지 못해,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경쟁사 회유, 다른 데에서 자꾸 우리하고 거래하자라고 하는 회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이나 기타, 너무 비싸. 또 내지는 뭐 복장이 너무 불결해서 어떤 그 제품을 봤는데 조금 언짢았어, 뭐 이런 것들 듣겠죠. 다 이유가 될 거예요. 고객이 나하고 우리하고 다시 거래를 이루어지지 않고 끝내버리는 이유가 1, 2, 3, 4항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거래 중단의 요소가 뭐냐? 종업원의 불친절이라는 것이죠. 친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거래가 끊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종업원의 불친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시게 되면 정확한 정답이 될 거예요. 이 문제는요 자주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직업 운전자로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것도 다 이유가 되지만 역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불친절로 인해서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구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암기도 이해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운송 서비스의 개념은 여러분이 그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전문 직업 운전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문제를 마치고 합격하기 위한 것은 고객은 왕이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친절해야 된다.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받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의 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친절이 중요한 이유, 불친절, 제품에 대한 불만, 경쟁사의 회유, 가격이나 기타.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요, 전문 직업 운전자로서의 어떠한 그 고객과의 문제 있을 때에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느냐, 고객과의 불만이 되는 게 무엇이냐, 어떤 거래의 중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퍼센테이지로 불친절이 68%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 14%도 불만이에요. 경쟁사 회유, 다른 회사에서 우리하고 거래하자고 회유했을 때도 한 9%로 고객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가 기타, 이것도 한 9%.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항, 2항, 3항, 4항이 모두 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불만이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는 불친절이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고객의 욕구라고 보기 어려운 것. 고객이 욕구를 어떤 그 고객의 만족을 갖기 위해서 욕구를 한단 말이죠. 욕구를 가지는 과정에서 그 기억되기를 바랄 것이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랄 것이냐, 평범한 삶으로 인식되기를 바랄 것이냐, 기대와 욕구를 수용해주기 바랄 것이냐. 고객의 욕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자기는 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 바로 존중을 받고 싶은 것이 고객의 욕심이에요. 따라서 기억되기를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대와 욕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기를 존중해주고 조금 다른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사망,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여기에서 틀려진 답이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사망에다가 표기하게 되면 정확한 답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합격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고객의 욕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고객의 욕구. 고객은요,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욕심이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업 운전자로서의 고객이 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포장을 참 깨끗하게 잘 해주셨네요. 여기에 글씨를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써주셨네요. 이와 같이 칭찬을 해주는 것도 고객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대와 어떤 욕구를 자꾸 좀 받아주려고 하는, 이거 불만 조금 스러우면, 그런가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기대에 자꾸 부응해주고 그 말씀이라고 그러는 내용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객한테 욕구를 다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라는 것은 고객 측면이에요.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환영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만나뵀더니 오늘 또 만나뵈서 고맙습니다. 우리하고 거래를 해줘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기억과 환영, 관심,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편안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와 욕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욕구다.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고 하는 건 최대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고객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죠. 고객의 서비스라는 것은요,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제품 자체가 상품이지만 마지막에 그 수화물을
그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그 자체까지도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을 고객 서비스라고 한단 말이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태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전문 직업 운전자로서 화물 종사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운송을 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예요? 화물 운송 종사자가 고객하고 마지막 끝내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모든 것이 제품을 완벽하게 수혜인한테 전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는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족을 주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해가야 된다. 이것이 고객의 서비스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골라내라 그런 것이죠. 자, 1항 보도록 하죠. 서비스는 공급자에 의해서 제공됨과 동시에 고객에 의해서 소비되는 성격을 가진다. 서비스는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흘러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서비스는 공급자에 의해서, 그 공급자는 바로 우리 운송 종사자란 말이죠. 우리가 제공하고 전달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끝내면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는 제공한 즉시 사라져서 남아있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상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이 느낄 수가 없다. 고객이 바로 느껴요. 아, 친절해. 아, 상당히 인상도 좋아. 역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틀린 거가 되겠죠. 서비스는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유할 수는 없다. 어떻게 형태가 무형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느낄 수는 없지만 소유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누릴 수는 있다. 누릴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할 수는 없죠. 어떻게 무형이기 때문에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틀린 것 아닌 것 그랬으니까 3항.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상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이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답을 여러분께서 표기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만이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물 종사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거에서 뭐 무슨 말이야? 이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또 운전하는 상태에서도 일반적인 운전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따라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답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 이해만 하신다고 한다면 정확한 답을 체크해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3항이 여기에서는 아닌 것, 틀린 것 그랬으니까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냐. 그 서비스라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무형성, 형태가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형태가 없는 상품이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비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상품으로서 형태는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의 그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정할 수가 없어요. 뭐 몇 센치다, 몇 킬로그램이다 측정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서비스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누구나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형성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개념에서 서비스라는 건 형태가 없다, 무형성이다. 무형성, 형태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형태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그 고객 서비스의 기본적인 첫 번째 무형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성입니다. 생산, 소비 동시 발생한다. 그 자체는 바로 뭐예요? 그 제품이 전달하는 과정까지 전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시성이라는 의미를 하는데 공급자의 제공과 동시에 고객의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소비하면서 없어지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생성되고 고객 재고가 없다.
서비스는 재고라는 게 없습니다. 상품 자체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는 재고라고 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불량하다 반품 시켜주십시오. 반품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전달되면 서비스가 불량하다. 이거 반품 시켜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불량 서비스라고 해서 반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수리를 해주라. 무형이기 때문에 수리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서비스는 뭐예요? 무형성이다. 두 번째 동시성이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다. 이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질성. 사람에 의해서 의존한다 하면서 제공하는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죠. 같은 수화물을 같은 동료가 전달하지만 이분은 서비스가 좋아. 이분은 그냥 좀 서비스가 좀 만족하지 못하겠어.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제품이라는 자체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봄으로 인해서 제품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질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서비스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서 무형성, 동시성, 그 다음에 이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서비스 개념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꼬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또 하나 있다. 조금 전에 뭐예요? 무형성, 동시성, 그 다음에 이질성 했죠. 그 다음 또 하나 뭐다? 소멸성이에요. 즉시 없어지는 것이다. 행함으로서 끝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없다. 소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멸성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누구나 서비스는 누릴 수는 있어요. 누릴 수는 있으나 가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시고 여기에 따른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확실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고객 서비스의 특징이 아닌 것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보이지 않는다. 무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의존한다. 사람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이거는 성질적인 것은 아니다. 성질적인 아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존한다가 있고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오랫동안 유지된다. 라고 했었을 때에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골라야 될 것은 오랫동안 유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비스하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게 끝나버린단 말이죠. 따라서 첫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 무형성. 사람에 의해서 의존한다. 이질성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고 생산과 소비에 동시 발생한다. 동시성. 따라서 일항, 이항, 삼항은 특징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한다. 서비스 자체는 행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소멸되는 소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사항이 정답이구나 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비록 문제에서는 이 내용 자체는 틀린 거지만 답은 사항이 된다는 걸로 여러분이 풀어가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중 풀어보자. 다음 중 고객 서비스는 사람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 표현과 관계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동시성, 무형성, 이질성, 무소유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이질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서비스라는 것은 동시성, 무형성, 그 다음에 누구나 가질 수 없다. 무소유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이질성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질성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께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서비스는 공급자에서 제공됨과 동시에 고객에게서 소비되는 성질을 갖는다가 의미하는 고객 서비스 형태는 어떤 것이냐.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공한단 말이죠.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했는데 바로 어떻게 된다? 없어진단 말이죠. 행함으로써 끝난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죠. 여지껏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상기하시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어떤 거예요? 소멸성이죠. 동시성이죠. 동시성. 결과적으로 고객에 의해서 소비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동시에 고객하고 느낀다는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동시성, 무형성, 형태가 없다. 소멸성, 바로 즉시 사라진다.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질성.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답을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은요, 문제화되는 것들은요, 여러분께서 생소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께서 직업 운전자로서,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암기와 같이 하셔야 되고,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충분하게 기억을 해둬야 될 걸로 봐요. 다음 중 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맞는 것 그랬어요. 고객이 느낄 수 있는 품질의 만족도와는 관계가 없다. 고객의 품질이 느끼는 만족도에 정확한 여건을 해줍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 어떤 그 표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서비스가 좋으면 어떻게 그걸로 다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양해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따라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순간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꾸준한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상품과 별개로 행해지는 일종의 사후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상품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 상품을 서비스가 좋으면 잘 선택했어. 그 서비스가 좋아서 나는 이 상품이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망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서비스라는 것은 사항, 품질의 만족을 위해 고객에게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품질의 만족, 서비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으로 표기해야 될 것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올바른 것은 품질의 만족을 위해서 고객에게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 자체가 서비스다. 그 모든 활동은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 만나서 악수하는 거라든가 헤어지는 그런 과정까지가 모든 활동이 다 뭐라고 그런다? 서비스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우리가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3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3요소는 문제 내기가 참 좋습니다. 3개를 해놓고 다음 중 틀린 것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요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류라고 해서 3요소가 있는데, 상품 품질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 품질,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이다. 그러니까 고객이 서비스까지 다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상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어떻게 영업을 했느냐, 언제 배송하고 언제까지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것이 영업 품질이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품질, 영업의 품질, 그 다음에 뭐다?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품질. 이 자체가 3요소다.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한다는 것은 상품에 대한 자체. 이 물건을 내가 선택하기 잘했어. 만족해야죠. 이 자체의 물건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전달되고 얼마의 가격으로 우리한테 주는구나. 영업에 대한 품질에 만족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수화물로 연결해주는, 마지막까지 전달해주는 우리 화물 운송 종사자의 서비스가 좋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3가지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제품 자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 회사에서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따른, 그 다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친절하게 전달하느냐. 이것이 바로 고객이 만족하는 3요소다.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비록 배송하고 운송하는 그런 과정에 직업 운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는 뭐예요? 제품 선택, 그 다음에 제품을 사고 파는 어떤 영업,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전달해주는 이 자체 3가지를 다 뭐한다? 고객이 만족하고자 하는 서비스 개념이다. 그래서 고객 만족의 서비스 3요소는 상품 품질, 영업 품질,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이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운송 서비스의 아주 기본인 문제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 인성 품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이런 인성에 대한 품질은 3요소에 들어가지 않지요. 따라서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까지가 되고 인성 품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께서 정답을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생각해서 인성 품질 사항으로 표기하시면 정답이 정리가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서비스 품질의 분류 중 고객의 필요한 욕구와 필요와 욕구를 상품에 반영시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건 무엇이다? 뭐가요? 품질의 분류 중이에요.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상품에 반영시키는 거야. 자, 참 작품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좋더라. 어떤 배송도 제대로 됐어. 가격도 배송료도 정리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저렴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상품 품질에 대한 자체가 만족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을 또 한 번 구매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상품 품질이 바로 고객 만족도의 어떠한 욕구와 어떤 필요를 더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항으로 여러분이 표기하시면 되겠어요. 고객 만족도의 3요소를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품질을 평가하는 고객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의사소통,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적인 요인, 여러분 운송 서비스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조금은 이해 안 간다고 그럴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전문 직업 화물 자동차 운송 종사자가 아닌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가시게 되면 이해가 갔을 거예요. 따라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남아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만져볼 수도 없는 거지만 고객은 그 서비스에 대한 걸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평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객한테 만족을 준 것이죠. 그 만족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가지고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에 이 과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이 들어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제시가 되고 답을 맞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법령 사항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확실한 답을 체크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봐요. 운송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다음 편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원이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